머스크도 태양광 한다 하지 않았어요? 아 솔라시티 예, 하고 있죠. 예. 실제로 이제 네. 발전 테슬라 차에도 어떻게 보면 그쵸. 자체 태양광을 설치해서 뭐 그걸 뭐 자체 충전이 되게 한다는 그런 비전도 있고요. 네. 네, 저도 한번 봤거든요. 실제로 보셨어요? 아유, 그 회사 말고 네. 현대의 뭐 현대 자회사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차에 그 태양광 루프, 네, 루프에 맞아요. 그 설치해가지고 뭐 그게 그 컨셉카였지만 정도 충전이 되나요? 진짜 운행할 정도의 충전이 단순히 햇빛만으로 되는지가 전 좀 저도 정확하게 의문이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효율이 막 많이 높아지면 가능할 수도 있고 뭐 그게 운행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도 어쨌든 가만히 있는 차에 발전기가 하나 돌아가면 그쵸. 근데 그걸로 그것도 뭐 아예 아니 뭐 허구라고는 안 믿는 게 그 하이브리드 차도 요즘에는 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주행 중에 얻는 에너지를 네. 동력으로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러니까 뭐 그게 효율이 높아지고 또 뭐 저장 장치가 잘 돼 있으면 꼭 차에 안 쓰더라도 뭐 저장했다가 같이 모아서 충전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오늘은 태양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 하면은 사실 하나솔루션, OCI 정도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뭐 더 있는데 뭐 크게 보자면 일단 특히 하나솔루션가 거의 뭐 유일하죠. 우리나라에서 셀을 만드는 게 이제 태양 전지 자체를 만드는 게 핵심 산업인데 핵심 산업이 그건데 태양광은 그걸 하는 것이 하나솔루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의 그 태양광 부문이요. 지금 6분기 연속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다음 분기도 2분기도 지금 적자가 될 것 같아요. 7월 말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7분기 연속 적자죠. 2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적자가 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이 서플라이 체인이 보면 폴리실리콘으로 인곳을 만들고 인곳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가 셀이 되고 셀이 모듈이 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맨 끝에 모듈을 만드는 데가 그 하나 솔루션입니다. 근데 하나가 예전에는 이 뭐 인곳이라든지 웨이퍼, 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웨이퍼를 만드는 걸 다 들고 있었어요. 네. 수십 개월화가 딱 돼 있었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력이 너무 낮아졌고 한참 동안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 수익성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다 매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일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정도가 얼마였는지를 좀 보면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그때 킬로그램당 6.5달러였어요.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달러. 그러니까 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는 한 피스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게 지난해 3월 달에 0.52달러였는데 지금은 0.76달러. 조금 한 2배, 한 30%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뭐 셀 가격도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이게 이만큼 오르면 얘도 이만큼 오르고 얘도 이만큼 오르면 이렇게 좋은데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오르는 폭이 좀 적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 차이를 보면 폴리실리콘은 1년 동안 166%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웨이퍼는 6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166%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막상 웨이퍼를 팔 때는 66%밖에 가격 전거가 안 되는 거고 태양 전지 같은 경우, 태양셀 같은 경우에는 33%밖에 안 됐어요. 그걸 또 사서 왔는데 33%밖에 안 오르고 또 모듈은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 한마디로 같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 조금 이제 달라진 점이 그 앞에 작년 이제 말까지는 이 적자 폭이 막 이렇게 커졌어요. 처음에 뭐 20억 원이었나 이렇게 했다가 막 1,500억 원대까지 커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적자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좀 전가시키는 게 폭이 좀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요즘에 석탄 가격 막 오르고 천연가스 가격 오르고 석유 가격 다 오르니까 이 에너지 발전 비용을 봤을 때 태양광이 좀 싼 것 같다라는 시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의 에너지에 대한 그게 크니까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한마디로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하는 사람이 좀 우위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싸게 사줘, 우리 원자재 많이 올렸잖아 해서 이 가격 전가가 올해부터 조금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더 많이 줄였을 거고, 지금 조금 증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들은 이제 4분기가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궁금하신 점 없어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기름값이 비싸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생각한 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고 전기차들이 많아지면 그런 게 덜 영향을 받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 아닌가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요. 정말 좋은 지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을 것이냐? 원자재 얘기를 또 해야겠죠. 그쵸. 원자재도 지금 계속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하반기부터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원자재도 떨어지고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맞아.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만 않아요. 왜요? 이게 태양광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태양광의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화석을 태워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뭐 전기차를 만약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걸로 만들어서 돌린다 그러면 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게 우리의 방향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실 태양광 설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흐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고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하나솔루션 사야지. 그럼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다 이제 물리는 거죠.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서 이게 중국이 이 원자재부터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만 따져볼게요. 국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인곳이랑 웨이퍼의 무역 수지 적자가 한 1년에 3천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곡 같은 경우에는 100% 중국산을 쓰고요. 웨이퍼는 93.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깔린 태양광이 전부 다 중국 거다라는 지적들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듈 자체는 뭐 하나솔루션이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앞단의 원자재들이 다 중국에서 나오는 1차 원자재들, 2차 원자재들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태양광 생태계의 한 90%가 또 중국에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큐셀이 미국이랑 유럽에서 1위 업체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모듈만 보면 1위 업체라고 하는데 그걸 다 다른 앞단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감안해서 보면은 점유율을 중국이 그냥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 좋은 일 시킨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원래 태양광 전지를 제일 먼저 만든 게 미국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막 옛날에 막 우주로 막 보내고 맞아요.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그냥 화석 연료를 갖고 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뭐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거를 태양 전지를 발전시켜 가지고 그걸 같이 실어 보내서 그쪽에서 계속 에너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미국이 한 2000년대부터 거기에 손을 놓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무섭잖아요. 공산당이잖아요. 네. 보조금 막 때려 넣어가지고 그 사업을 엄청나게 키운 거죠. 그래서 2004년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해외 수출했던 그 태양광 관련 어떤 공급체들, 그러니까 뭐 뭐 태양광 관련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4% 점유율을 하고 있었대요. 수출하는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태양광 그 생태계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트위터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트위터요?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네.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진짜 당선되자마자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제1호 이제 사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은 태양광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막상 태양광을 늘리려 보니
아 이거 무역 전쟁하고 있는 중국만 배부르게 생겼네. 그쵸. 이렇게 돼버려서 중국에 대한 이제 우회 이 뭐라 그러냐 이 압박을 좀 줬죠. 예를 들어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인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데서 너희가 이렇게 강제 노역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안 받겠다. 그게 만약에 끼어 있으면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최근까지는 이제 그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뭐 관세 안 맞추려고 이렇게 막 다른 데서 산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조사하겠다고 막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미국이 태양광을 늘리는 상황에서 하나큐셀이 그쪽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 어쨌든 그럼 미국이 커지는데 중국을 견제하면 한국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증서를 나선 상태고 폴리실리콘 업체를 하나 인수를 또 했죠. 그래서 그 업체는 미국 회사는 아닌데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제 바이 아메리칸 이런 정책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지고 만든 걸 이제 우선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유럽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유럽 상황까지 말씀드리고 또 얘기 좀 전개해 볼게요. 유럽은 지금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목소리가 진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이제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태양광 시장은 일단 2030년 뭐까지 10%, 연 10%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발전 용량이 16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국이 다 잠식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 유럽도 영내에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뭐 세금을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해줄 테니 들어와서 좀 지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 낮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공장이라는 게 하나 띵 만들어서 한 해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 5년, 6년, 10년을 보고 내다보는 건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공장을 그것도 부품 단위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뭐 한국만 해도 하나솔루션이 돈을 그렇게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영내에 만들고 싶고 자국 내에 만들고 싶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그널을 좀 본 게 최근에 미국이 그 아까 말씀드린 우회 수출하는 데를 동남아 4개국을 통해서 중국이 우회 수출한다고 해서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거를 2년 동안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너무너무 수요가 많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국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풀어준 거지 사실은. 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물론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하나큐셀도 수혜를 본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스탑됐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가동된다고 해서 수혜를 본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4개국의 우회 수출을 막아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거예요. 그 중국의 영향력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바이든은 우리끼리만 하고 싶었어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생각해봐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저가로 거의 90% 잠식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그거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중국 걸 안 사와가지고 이 프로젝트들이 중단돼. 그럼 그 설치 업체들도 돈을 못 벌고 그럼 그 설치 업체들도 같이 도산해 버리니까 이게 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한 번에 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그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이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85%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아마 이게 시간이 가면 95%까지 오를 것이다. 각국의 이런 영내로 이렇게 생산을 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좋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우리나라 하나 솔루션 얘기를 계속해서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게 전 세계의 태양광 업체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 게 우리 하나솔루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무튼 근데 지금 1위 하는 업체가 중국 업체인데 여기가 론지 솔라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모듈까지 다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난해 3분기까지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하나솔루션 적자인데 우리 적자인데. 중국은 지금 네. 와. 그 1조 7천억 벌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또 투자하는 거야. 재투자하고 공장 커지고 단가 낮아지면 또 가격 경쟁력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태양광 시장이 커지면 솔루션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문제에 직면했고 근데 그거를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기술 격차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게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1위를 하고 있는 하나큐셀이 1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그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가는 아니지만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상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텀다운 셀이라 해서 뭐 엄청 효율을 더 많이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과정인데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게 국내 태양광 발전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큐셀 얘기를 떼놓고 그냥 우리가 태양광 얘기를 하면 다 약간 적폐 보듯이 정부가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탈원전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막 중국산이니까 우리는 태양광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출입 기자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력 1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태양전지 산업이 있는데 그 원전에서 우리가 원전 안 한다고 했는데 원전 파는 게 힘든 것처럼 그럼 우리가 태양광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땐 한국에서만이라도 이런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뭐 이것도 논쟁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럼 몇 퍼센트를 이걸 국산으로 칠 거냐 뭐 전지를 만드는 것만 국산을 칠 거냐 그러면 전지 만드는 데가 큐슬이 거의 유일한데 너무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도 뭐 논쟁이 많긴 하지만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큐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기술도 그렇고 뭐 발전소를 운영을 잘해서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의 어떤 그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짱돌님이 지금 한국은 태양광은 망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태양광 시장 전체가 그냥 중국에 잠식돼 버려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뭐 한 가지 뭐 기대를 저는 조금 하자면 지금 하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턴던셀이라든지 뭐 페이브 스카이브인가? 페이트 스카이브 말이 좀 어려운데 뭐 그런 것들이 좀 개발이 돼서 그것들이 뭐 수소나 이런 수전의 기술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 수소 발전에도 쓰이고 이러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보조금을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자기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16분을 떠들었는데 질문이 없나요? 제가 이쪽으로 완전 문외한이라 저게 중국 얘기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한 게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중국 시장에 올인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 자체도 그 전기차 100%화 하겠다는 것을 재작년부터인가 선언을 해서 그 전기에 약간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게 약간 국가 기조이지 않나 전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그래서 이게 진짜 리더의 그런 뚝심이 없으면 이런 산업을 중국만큼 키우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부도 좀 더 산업 육성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무서워가지고 막 자기들 막 때려박고. 거기는 진짜 요즘은 거의 다 전기차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전기차 많다. 시장 자체도 중국이 제일 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도 근데 중국이 엄청 많이 깔았는데 그 재생에너지에 좀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뭐 제가 듣기로는 깐 거에 몇십 %는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발전이 돼도 쓸 데가 이게 저장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이 엄청 많은데 그거 못 보내가지고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제한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저는 좀 그 해맑은 사람이라 가지고 좋잖아요.
너무 친환경적이고 그 이유 때문에? 예, 해맑게 정말 어. 해맑게 태양광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이 공세가 만만치 않다.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조금 찾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단기적으로 하나솔루션 태양광 산업은 조금 지금 작년까지 너무 올해 지금 2분기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장기적인 어떤 전략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뭐 하나씩 물어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거기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더우면 열이 전기로 생기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네. 계란 후라이라도. 근데 요즘 진짜 덥긴 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네.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요. 네. 제가 이 열이 전기로 생기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냐고 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재밌는 얘기. 제가 갔다 온데 며칠 취재 갔다 왔는데 LNG 있잖아요. LNG. 네. LNG를 들고 올 때 우리가 액화시켜서 들고 오잖아요. 그게 엄청 차갑잖아요. 뭐 마이너스 160도인가 막 그렇다는 것 같던데요. 이거를 쓰려면 액화시킨 걸 다시 기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냉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가운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넣어서 돌리는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냉동 창고로 돌려버리는 거야. 원래는 전기로 냉동 창고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안 쓰고 그 버려지는 열을 자기들이 열 교환을 시켜가지고 네. 마이너스 80도가 된대요. 그걸 냉매에 주입시키면 얘가 냉동고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 한 곳밖에 없는 그 초저온 냉동고가 있는데 거기서 백신이 다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백신은 다 신기하네요. 거기서 보관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없다 안 된다 그러면 다 전기로 돌려야 돼요. 근데 전기로 그렇게 돌리려면 일단 비싸죠. 너무 비싸고 그쵸. 효율도 그렇게 안 되고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대요. 그 LNG 그 냉열을 이렇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다 한 김치 냉장고인가 뭐 하여튼 그만한 소형 냉동고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생산해가지고 거기다가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근데 그런 식으로 냉열도 쓸 수 있으니까 네 뭐 열을 전기로 생산하는 방식도 뭐 있겠죠. 근데 뭐 효율이 얼마나 나오냐, 비용이 얼마나 드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분기도 안 좋다고 하네요. 폴리 값이 몇 주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적자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폴리실리콘 증설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증설이 하반기에 좀 가동이 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